박물관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고대 유물들, 미술품, 보물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런 유물들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전시되는지 생각해 보신 분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오늘 김명국이 만날 사람은요, 박물관을 꾸려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채집하고 관리하는 학예연구사 은하수 씨를 만나봅니다. 예, 학예연구사로서 일할 때는 발굴보다는 전시를 통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와가지고 그 문화를 체득하는, 이게 상당히 기쁜 일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숨결이 고스란히 스며있는 박물관입니다. 저마다의 역사가 담긴 유물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은하수 씨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전시 총괄하시는 은하수님이 어떤 분이시로 생각하세요? 항상 이제 흥얼거리면서 책을 보고 계시거든요. 기분 좋게 그럴 때 항상 참 즐겁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예. 그럼 지금 은하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예. 저쪽에 계세요. 저 끝에. 저 실례지만 네. 은하수님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김명국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네네. 네.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6년도가 한중 수교 20주년입니다. 그 기념 전시로 절강성에서 들려온 200점 유물을 특별 전시하고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시에 지금 준비 중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네. 보통 이런 전시의 준비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네. 일반적인 전시는 한 1년 정도 준비를 하는데요. 네. 이번 전시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있는 비료다 보니까 네. 2년이라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수고와 번거로움 또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을 큐레이터, 즉 학예연구사분들이 다 하시는 겁니까? 네, 학예연구사가 기본적으로 어떤 전시를 할 것인지 기획서를 작성하고 또 관람객들에게 왔을 때 그게 느낄 수 있는 감흥,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또 그런 것들 모두 다 염두에 두고 단순히 물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문화를 가져와서 그렇죠. 국민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하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찾아간 이날은 전시의 준비에 무척 분주해 보였는데요. 유물을 놓는 순서부터 조명까지 맞춰가며 꼼꼼히 체크하는 은하수 씨. 관람객들이 절강성의 문화와 역사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물들을 구분해서 배치도 하고요. 유물의 표면이나 빛깔이 훼손되지 않도록 온도와 습도 관리까지 챙기느라 무척 바빠 보였습니다. 이 박물관이 참 깔끔한 게 참 너무 기분이 좋네요, 보기에도. 그렇습니까? 여기가 지금 은하수님이 일하시는 책상입니까? 네, 맞습니다. 전 책상도 고대 유물 같은 책상을 쓰실까 했더니 현대적인 노트북에 컴퓨터에 네, 네. 복사기에 너무 현대적인데요? 그렇습니까? 아니, 이런 현대적인 물건을 쓰시는데 언제부터 이 일을 이제 하시게 된 거예요? 네, 20년 정도 됐습니다. 광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서울중앙박물관 근무하고 다시 광주 왔다가 또 전주도 갔다가 또 서울도 갔다가 하면서 20년 동안 이 박물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학예연구사? 그걸 왜, 뭘 좋아하신 거예요, 도대체? 어렸을 때 우리 제 동생들하고 네. 마을 뒷산에 옛날 유물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보려고 판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땅속에서 새로운 유물이 나온다는 걸 보고 야, 이게 또 참 재밌구나. 그때는 뭐 학예사에 대한 직업은 몰랐었고요. 그렇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웬 앨범. 중학교 때 깨 벌거숭이 때 뒷산 갈 때 그 사진이군요. 추억사진 아니고요. 네. 우리 박물관에 있으면서 네. 발굴조사에 참여했던 그 사진 자료가 되겠습니다. 발굴조사요? 네네네. 그래요? 어디 봐봐요. 여수 송도에 있는 해총입니다. 20년 전에 조사했던 자료가 되겠습니다. 20년 전에요? 네. 그럼 지금 이 젊은이가 네. 은하수님이세요? 접니다. 네. 네. 지금 빗자루질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가 옛날 집터입니다. 예. 안에 예.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예. 지금 정리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아, 그 학예연구사가 발굴 작업도 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학예연구사 그러면 고고학자네요? 네, 고고학자입니다. 네, 인디아나 존스 같은 그런 고고학자가 그러니까요. 되겠습니다. 유물 발굴은 어느 때 나서는지요? 가장 많은 경우가 지금 도로 개발, 댐 건설, 어떤 공장 같은 경우 크게 하면 넓은 부지를 사람들이 이제 훼손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는 이제 구제 발굴이라 해서 대단위 규모의 이제 발굴단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발견 매장문란이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학술 조사에 해당되는 그런 소규모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발굴 작업할 때 네. 뭐 재밌던 일이나 위험한 일이나 뭐 어려운 일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이 있습니다. 야외 작업이다 보니까. 네, 어떤 일이 있었나요? 1987년도에 같은 경우는 네. 셀마라는 큰 태풍이 왔습니다. 네네. 그때 보성강 유역에 작업을 할 텐데 유직 현장이 아니 물로 다 덮인 적도 있었고요. 또 뚝을 파는 과정에서 뚝이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흩으면 그 안에 붙일 뻔한 그런 아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위험하고 힘든 일이지만 그렇다고 몸을 사릴 은하수 씨가 아닙니다. 집념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70년대에 이미 발굴 조사를 마치고 그대로 묻힐 뻔한 유물이 있었는데요. 끈질긴 연구 끝에 의문점을 찾고 이미 발굴이 끝난 현장을 다시 조사해서 37년 만에 또 다른 국보급 청동 유물을 찾아낸 장본인입니다. 지금 국립광주박물관에 전시된 유물 중에는 은하수 씨가 이렇게 직접 발굴한 유물들이 상당하다고 하네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요. 이쪽은 우리가 발굴 조사했던 유물들을 보관하고 네. 관리하고 또 실측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공간들이 유물들을 다 보관해 놓은 그런 장소군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거는 2010년도에 네. 광주 명화동에서 발굴했던 재작년에 광주 명화동에서 발견한 네, 굉장히 지금 상태가 좋아요. 네. 이게 한 어느 정도 된 1500년대 유물이 되겠습니다. 1500년이요? 네. 야,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게. 이 선조들의 정말 숨결이 그대로 숨어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다 붙이고 닦고 네. 그런 작업하는 공간이 바로 여기서 진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유물을 세척하고 붙이고 그리고 사진 찍고 보고서 작업까지 하는 곳이. 아, 보고서 작성까지. 네, 그렇습니다. 아, 바로 저기에서 그런 네.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작업을 합니다. 네. 저희 한번 좀 네, 가볼까요? 네.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네네. 아, 네. 아니, 여기 보니까 제 눈에는 굉장히 희한한 지금 유물이 하나 있는데, 네. 아, 이거는 어떤 거죠? 이 유물은 무덤에 제사 지낼 때 썼던 그릇받침입니다. 요 위에 새로운 항아리가 하나 올라가는 그런 그릇받침. 아, 요 위에 또 하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때 그 만들었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 또 사회상, 네, 또 어떤 관습과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갔느냐, 이게 중요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속성들을 저희가 밝히기 위해서 이 토기는 어떤 태토를 썼는지, 그리고 물레를 썼는지, 회전판을 썼는지, 또는 그리고 어떤 문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그리고 사진 찍고 해서 보고서로 저희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다 이 도자기 유물 하나 갖고 다 유추해서 끌어낼 수가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붙이실 때 이걸 만드신 분의 그 손길도 느끼고 네. 그게 굉장히 짜릿짜릿하고 좀 그런 쾌감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복원할 때 유물 복원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예. 네, 주변에 뭐 어떤 잡념도 들이지 않고요. 이게 또 하나가 완성됐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럽네요. 그런 면에서는 전시장에서 보면 또 그 감동은 배가 되고요. 그렇겠죠. 학예연구사는 직업이 네. 3D 업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많은 국민들이 그걸 모르고 있거든요. 네네네. 뭐 뚝이 무너진다거나 또는 사다리에서 떨어진다거나 이런 위험한. 위험한 일 중에 하나도 있습니다. 음. 근데 그 박물관에서 여기 발굴을 갔을 때랄지 대부분 이제 그 토지 소유주하고 부딪히다 보면 상당히 마찰이 생길 때도 있어요. 내 땅을 함부로 판다 이럴 때도 그러고요. 그때 어려운 작업을 하는 연구사들에게도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꼼꼼하고 성실한 은하수 씨의 손끝에서 흩어졌던 우리의 역사가 하나하나 모이고 이어집니다. 그래서인지 복잡한 퍼즐 게임처럼 유물의 파편들을 짜맞추는 작업이 몹시도 고단한 일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은하수 씨는 이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땅속에 묻힐 뻔한 우리의 역사가 다시 살아나게 됐고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해질 겁니다. 지금 학예연구사를 하신 지 이제 30년, 근 30년 되셨죠? 네. 초반에 하실 때와 네. 지금의 현재와 좀 많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는 무조건 다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특히 발굴조사를 할 때 새로운 것이 나오니까 그런 희열 이런 걸 느꼈는데 이제 책임자가 돼가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야 이걸 뭔가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전에는 발굴조사만 하면 됐었는데 네네. 그래서 그런 책임감이 따르다 보니까 쉽게 유적을 발굴할 때도 더 고민하게 되고 당시 사람들 어떻게 썼겠느냐 같이 논의를 해보자. 혼자만의 이제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고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정년까지 몇 년 남으셨어요? 한 12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기간 동안 또 이루고 싶은 것도 있으시겠네요. 네, 뭐 지금과 마찬가지로 조사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특히 이제 조사보다는 새로운 유물을 전시하는 전시를 가지고 관람객들에게 박물관을 홍보하고 안내하고 또 새로운 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데 쪽에 더 신경을 써보고 싶습니다. 학예연구사는 저에게 있어서는 운명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사안들 특히 전시나 조사나 이것들도 더 열심히 더 재미나게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명국이 만난 사람 학예연구사 은하수 씨는 우리가 몰랐던 선조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역사 전달자였습니다.